어머니의 하이힐, 한 번도 말하지 못한 청춘의 꿈. 박신의 가족 중 그 누구도 하이힐 한 켤레가 삼천포 작은 집을 이토록 눈물바다로 만들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효정씨는 긴 일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별다른 말 없이 정성스럽게 포장된 종이 상자 하나를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비싼 명품도 화려한 보석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은은한 색상의 디자인이 심플하고 우아한 하이힐 한 켤레였습니다. 마치 미래를 향해 발을 내딛는 젊은 여성들이 신을 법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자신감을 상징하는 그런 구두였습니다. 효정씨는 상자를 어머니 앞에 밀어놓으며 아주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제가 드리는 선물이에요. 어머니는 당황하셨습니다. 마치 깨지기 쉬운 무언가를 만지듯 조심스럽게 상자를 여셨습니다. 뚜껑이 열리자마자 어머니의 시선은 구두 위에 아주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러더니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넋을 잃고 바라만 보셨습니다. 어머니의 떨리는 손이 아직 가죽 냄새도 가시지 않은 새 구두를 조심스레 어루만졌습니다. 수십 년 동안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꿈을 어루만지듯 구두의 매끄러운 곡선과 굽을 하나하나 살피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흔히 보던 소리 없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소리내어 크게 우시며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품에 안듯 구두를 가슴팍에 꽉 끌어안으셨습니다. 늘 따뜻했던 집안 분위기는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효영씨와 서진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효정씨는 당황하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효정씨가 다급히 물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바로 대답하지 못하셨습니다. 그저 구두를 가슴에 대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실 뿐이었습니다. 한참이 지나 감정이 조금 가라앉았을 때야 어머니는 흐느끼는 목소리로 입을 떼셨습니다. 나도 젊었을 적엔 하이힐을 신고 싶었단다. 그 짧은 한마디는 자식들이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어머니의 인생을 열어젖히는 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처녀 시절 아주 소박한 꿈이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부자가 되거나 유명해지는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예쁜 치마를 입고 하이힐을 신은 채 여느 여자들처럼 자신감 있게 걷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삶은 어머니에게 그럴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집안 형편에 일찍 결혼을 했고 일찍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이힐은 사치품을 넘어 불필요한 물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투박한 슬리퍼와 낮은 굽의 신발들, 그리고 일을 하기 위해 시장에서 급히 산 낡은 신발들이었습니다. 하이힐 신으면 어떻게 장사를 하고 어떻게 종일 서서 생선을 팔겠니? 어머니는 웃으셨지만 눈시울은 이미 붉게 젖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삼남매는 자라났고 어머니는 소박한 신발들에 익숙해졌습니다.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자신이 꿈을 꾸었다는 사실조차 잊고 사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날 효정씨가 어머니의 손에 하이힐을 쥐어드리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효정씨는 나중에야 이 선물을 산 이유를 털어놓았습니다. 우연히 나눈 대화 중 어머니가 스치듯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도 젊을 때는 하이힐을 참 좋아했지. 무심코 던진 한마디였지만 효정씨는 그것을 오랫동안 잊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구두 매장에서 아주 오랫동안 고민하며 굽이 너무 높지 않고 지나치게 화려하지 않은 디자인을 골랐습니다. 수십 년간 고생한 어머니의 발을 생각했고 새벽부터 일어나 건어물 가게에서 몇 시간씩 서 계시던 모습, 그리고 아파도 소리 없이 참아내던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엄마가 그냥 장식만 해두길 바라는 게 아니에요. 효정씨가 말했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엄마가 이걸 신어보셨으면 했어요. 하지만 그날 어머니의 반응은 그녀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바로 신어보지도 못하셨습니다. 그저 구두를 가슴에 품고 계셨습니다. 마치 내려놓으면 그 꿈이 사라질까 봐 두려워하는 아이처럼 말입니다. 정적을 먼저 깬 것은 서진 씨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눈물을 훔쳤습니다. 효영 씨도 주먹을 꽉 쥔 채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 순간 삼남매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속 아주 깊은 곳에 숨겨진 기억 한 자락을 건드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 잊어야 했던 꿈, 자신을 위해 살아보지 못한 청춘. 어머니는 나중에서야 구두를 신어보셨습니다. 아주 천천히 일어나 조심스럽게 한 걸음을 떼셨습니다. 걸음걸이는 서툴고 어색했지만 어머니의 눈빛만큼은 어느 때보다 반짝였습니다. 잘 어울리니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삼남매는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잘 어울렸습니다. 구두가 예뻐서가 아니라 그 구두를 신은 사람이 그럴 자격이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효정 씨는 쏟아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지난 세월 동안 어머니를 그저 강인한 존재, 든든한 버팀목으로만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도 한때는 소녀였고 남들과 똑같이 작은 꿈을 꾸던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꿈들을 포기했기에 지금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도 말입니다. 자신보다 자식을 앞세우는 그런 어머니 말입니다. 그날 저녁 이후 하이힐은 상자 속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방 안에 구두를 잘 모셔두고 가끔 꺼내어 닫고 바라보셨습니다. 한 번은 효영 씨가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신고 어디 좀 다녀오세요. 그러자 어머니는 웃으며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집 안에서 신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단다. 하지만 자식들에게는 어머니가 그 미소를 되찾았다는 것만으로도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이 하이힐 이야기는 방송을 통해 알려지며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많은 시청자가 그 안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가족과 자식을 위해 청춘을 바치고 자신이 무엇을 원했는지조차 잊고 살아온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 말입니다. 효정 씨는 작은 선물이 이토록 큰 울림을 줄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구두는 단순한 신발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인정, 긴정이었고 자식들이 어머니께 드리는 뒤늦은 사과였습니다. 어머니도 누군가의 귀한 딸이었다는 사실을 잊은 채 너무 빨리 커버린 것에 대한 미안함이었습니다. 어머니께 구두를 사드릴 여유가 생겼을 때 이미 어머니의 머리는 휘어지고 등은 굽어버린 것에 대한 회한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구두를 가슴에 품고 우셨을 뿐입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의 오랜 꿈을 기억해 주었다는 사실에 어머니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듯 했습니다.